안녕하세요. 오늘도 멸치아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내어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옛날 조선 중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충청도 공주 근처 어느 산골 마을에 이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논밭도 많고 하인들도 여럿 부리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죠. 이 집에 춘섬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20살간 넘은 나이에 얼굴도 단정하고 마음씨도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주인집 일을 성실히 도맡아 하며 다른 하인들과도 두루 잘 지내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춘섬이의 몸에 이상한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뚝에 조그마한 점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번져갔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뭐지? 춘섬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을의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춘섬이의 팔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문둥병이야. 그 말을 들은 춘섬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둥병이라니. 그 당시 문둥병은 치료할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의원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알려야 해. 이런 병을 숨기고 있으면 집안 사람들 모두 위험해진다고. 춘섬이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인 이진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인날이 소녀가 문둥병에 걸렸나이다. 이진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문둥병이라니? 그리고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런 더러운 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날이 소녀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옵니까? 소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집이옵니다. 그런 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춘섬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진사는 매정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하인들까지 나서서 춘섬이를 내쫓았습니다. 빨리 나가! 우리까지 병이 옮으면 어떡해? 그렇게 춘섬이는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곳도 없던 춘섬이는 온천이 나는 공암굴이라는 바위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춘섬이는 차가운 바위 위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0살 여자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으며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비를 피하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네? 그 사내는 소금을 지고 다니며 파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나이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검게 탔지만 인상은 선량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춘섬이는 당황해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문둥병에 걸린 몸이라서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욱 혼자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혼자 있으면 병이 더 심해져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소금 장수는 춘섬이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춘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어찌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그 따뜻한 말에 춘섬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춘섬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춘섬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둘은 한 몸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소금 장수는 떠나면서 춘섬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생긴다면 성을 서시라고 지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꼭요. 하지만 소금 장수는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의 반점들이 사라지고 얼굴도 다시 예뻐졌습니다. 춘섬이는 문둥병이 나아지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죠. 몇 달 후 춘섬이는 이진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소녀의 병이 나았나이다. 다시 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이진사는 춘섬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병이 완전히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 다 나았느냐?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소녀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이진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춘섬이가 워낙 일을 잘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겨울 춘섬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춘섬이는 소금장수가 남긴 말을 기억하며 아이에게 서씨 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라고 지었습니다. 기이한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기. 그 아이가 바로 후에 서고청이라 불리게 될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서기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혼자 앉아서 개미가 줄을 서서 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거나 하늘의 별을 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은 왜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글쎄, 애미는 잘 모르겠구나. 그럼 누가 알까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알 거야. 그럼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종의 자식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춘섬이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기야, 우리는 종의 신분이란다. 종은 글을 배울 수 없어.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란다. 서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글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배울 수 없는지. 그런 서기를 지켜보던 이 진사의 막내 아들 이봉수가 서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석이야. 너 정말 글을 배우고 싶냐?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가 몰래 알려줄까? 이봉수는 서기보다 2살 많은 10살이었지만 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대신 서기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아버지께는 절대로. 그렇게 서기는 몰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수가 서당에서 배운 것을 다시 서기에게 가르쳐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는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뜻까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야, 석이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냐? 이봉수가 어려운 한자를 가르쳐주면 서기는 금세 답했습니다. 이 글자는 지혜로울 지인데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맞네. 너 어떻게 그걸 알지? 서기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이봉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서기가 설명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봉수도련님, 이 구절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말? 와, 너 진짜 똑똑하구나. 몇 개월이 지나자 서기는 이봉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봉수는 신기하면서도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서기에게 글을 가르쳐 줬다고? 네. 아버지, 석이가 너무 배우고 싶어 해서요. 이 진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안 된다. 종의 자식이 글을 배우면 어떡해? 분수를 모르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봉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석이는 정말 똑똑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이런 재주를 묻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종은 종다운 일만 하면 된다. 그때 춘섬이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딸이 부디 저희 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특별하다니 무슨 소리냐?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부디 이 진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도 서기의 총명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시키면 한 번 말해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다른 종들보다 훨씬 똑똑하게 처리했거든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지 따르겠나이다. 서기가 글을 배우는 것은 허락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특히 관가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곤란해진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렇게 서기는 공식적으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이봉수의 스승인 김훈장도 서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의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서기의 실력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 아이는 정말 가르칠수록 깨닫는 것이 대단하구나. 서기는 사서삼경을 비롯해 온갖 고전을 술술 읽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히려 훈장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서기가 던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서기는 이미 당대 최고 수준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 집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조정의 고관인 심춘겸 대감이었습니다. 심대감은 이 진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지방 순찰을 나왔다가 하룻밤 머물게 된 것입니다. 진사 어르신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대감께서 이런 시골까지 오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심대감은 서기가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정중하게 예를 갖춰 차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저희 집종의 아들입니다. 심대감은 서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야, 이리 와보렴. 서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글을 아느냐? 네, 조금요. 그래? 그럼 이 글을 읽어보렴. 심대감은 어려운 한문이 적힌 책을 서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서기는 막힘없이 읽어나갔습니다. 자활하기 시습지 부력서로 이옵니다. 오호, 읽을 뿐 아니라 뜻도 아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옵니다. 심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진사 어르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때 심대감이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너는 어질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깊은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소자의 생각으로는 인이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순간 심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심대감은 서기의 답변에서 진정한 학자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이 진사 어르신,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시겠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를 이곳에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데려가서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서기가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정 대신이 직접 데려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종의 신분인데요.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내린 재주 앞에서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춘서민은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은 좋지만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기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서기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를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서기는 심대감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서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심대감의 집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기를 심대감 집 종으로만 봤습니다. 저 아이가 글을 안다고? 종주제의 글을 배워서 뭘 하려는 건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대감은 서기를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서기의 실력은 이미 그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비범하군요. 한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승들도 서기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몇 걸러 서기는 이미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학, 사학, 문학은 물론이고 천문학까지 모든 분야에 통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원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심대감 집을 찾아왔습니다. 심대감님,
소문의 댁에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서기 말씀이시군요. 서기야, 이리 와보거라. 서기가 나타나자 조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젊은이가요. 네, 비록 신분은 낮지만 학문만큼은 당대 최고입니다. 조원은 서기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은이, 요즘 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당시 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서기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예약의 근본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매우 깊이 있는 견해였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통찰력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그날부터 조원은 서기를 학문적 동료로 대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학문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서기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주제의 학자인 척한다. 신분도 모르고 분수를 넘다니. 그런 비난에도 서기는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심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소생에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생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심대감은 잠시 놀랐습니다. 서기가 이런 요청을 할 줄 몰랐거든요. 자유인이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소생이 아무리 학문을 쌓아도 종의 신분으로는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없사옵니다. 소생의 학문이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심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기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간절한 마음과 뛰어난 재능을 생각하니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서기는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질투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런 종이었던 놈이 이제 양반인 척하네. 아무리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출신을 감출 수 있나? 특히 기존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이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기가 다른 학자들과 함께 학문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서씨, 그대의 견해를 듣고 싶소. 한 양반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했습니다. 신분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늘이 정한 질서를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보시오? 이는 서기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해도 비판받을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었죠.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는 신분을 주지 않으셨사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자란 환경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럼 신분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오? 소생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답변은 양반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 성온, 송익필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서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고청, 그대야말로 진정한 학자요. 신분에 관계없이 학문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옳소. 특히 송익필은 서기와 함께 삼노라 불렸습니다. 세 명 모두 천민 출신이지만 뛰어난 학자가 된 인물들이었죠.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학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그렇소. 우리의 학문이 후세에 전해진다면 출신이 무슨 상관이겠소. 하지만 서기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춘섬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고향을 찾은 서기를 보고 춘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야, 우리 기가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어머니, 소생이 늦었습니다. 서기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생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생이 심대감께 부탁해서 어머니의 자유도 얻어냈습니다. 춘섬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 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모두 자유입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섬이는 아들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생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며 키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자유가 되었고 자신도 당당히 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서기는 계룡산 고청봉 아래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도 글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서기의 서당에는 양반 자제부터 농민의 아들까지 다양한 신분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의 벽을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서기의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분이 낮아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서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니라. 항상 배우려 하고 남을 도우려 하며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서기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양반들 중에서도 서기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소생은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늘이 주신 작은 재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기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서기를 관직에 추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서고청의 학문이 뛰어나니 조정에서 일하게 하면 어떨까? 하지만 기존 양반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천민 출신을 어떻게 관직에 앉힐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출신이 문제다. 결국 서기의 관직 추천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소생은 관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전해주는 것이 소생의 역할인 듯합니다. 그 후로도 서기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나중에 훌륭한 관리가 되거나 뛰어난 학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나는 다만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다. 서기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을 때 전국에서 그의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쾌차하십시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부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 1591년 서기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양반부터 평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고청 선생님은 진정한 스승이셨다.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었다. 사람들은 서기를 고청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전해져 나갔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스승을 기리기 위해 충현서원을 세웠습니다. 천민 출신이지만 학문과 인품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서기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출신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신 분이었다. 그 가르침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 서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기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제자들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서기의 어머니 춘섬이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아, 너에게 숨겨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 아버지는 사실 소금 장수가 아니었다. 그분은 궁궐에서 일하던 학자였다. 정치적 문제로 쫓기는 몸이 되어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본명은 서씨였고 학문에 뛰어난 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총명한 것은 그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의 출생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서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혈통이 좋았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고청 선생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르신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학자가 되신 것이 더욱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고청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천민으로 태어나 온갖 차별과 편견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문의 길을 걸어간 한 인간의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고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었죠.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서고청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힘으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고청 한 사람의 노력이 당시 신분제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여전히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서고청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진정한 노력과 인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고청이 보여준 겸손과 배려의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멸치아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